한밤중 작은 중국집, 매일 사라지는 음식의 미스터리가 시작됐다. CCTV에 잡힌 것은 마른 체구의 중학생. 하지만 그는 음식을 훔쳐가면서도 그릇을 깨끗이 씻어두었다. 가게 주인은 그를 잡으려다 한순간 멈췄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낡은 교복에서 진심 어린 사연이 보였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다친 아버지, 어린 동생과 살아가는 소년의 이야기. 한 그릇의 짜장면이 바꾼 운명, 구급대원의 꿈을 키워준 따뜻한 손길. 15년이 지나고 소년은 정말 구급대원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는 자신처럼 위급한 순간에 처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한 끼 도둑질로 시작된 인연이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기까지 오늘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기도 부천시의 작은 동네, 늦은 밤이었지만 골목 어귀의 중국집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한평생 중국집을 운영해온 김명수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저녁 음식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 남겨둔 짜장면 한 그릇,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둔 탕수육 몇 점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 김명수는 처음에는 쥐나 길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주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쥐가 드나든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사라진 음식, 그릇은 항상 깨끗이 설거지되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김명수는 주방 뒷문 근처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매일 밤 10시가 조금 넘으면 야윈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년은 주변을 살피며 남은 음식을 찾아 조용히 가져갔다. 그러고는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제자리에 두고 사라졌다. 영상 속 소년의 모습은 도둑이라기보다는 배고픈 아이 같아 보였다. 낡은 교복은 크기가 맞지 않아 보였고 마른 체구와 창백한 얼굴이 김명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도 어렸을 적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다. 김명수는 소년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일부러 깨끗한 음식을 조금 더 남겨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CCTV로 소년이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년의 행동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다. 절대 욕심을 내지 않고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갔다. 그리고 항상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갔다. 며칠이 지나자 김명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도둑질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배고픈 아이를 그냥 내쫓을 수도 없었다. 그는 소년에게 직접 말을 걸어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깨끗한 음식을 남겨두고 소년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곧 소년이 나타날 시간. 김명수는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늦은 밤 그의 중국집 주방에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년이 들어왔다. 김명수는 소년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허름한 교복을 입은 소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마르고 창백했다. 수철이란 이름이 새겨진 낡은 명찰이 달린 교복은 짧아서 발목이 많이 드러났다. 소년은 늘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주방을 살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김명수가 불을 켜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도망가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김명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도망가지 마라. 내가 매일 밤 이렇게 와서 음식 먹는 거 다 알고 있다. 수철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년의 모습에 김명수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다. 김명수는 수철에게 앉으라고 했다. 무서워하는 소년을 안심시키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지 않던 수철도 김명수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수철의 이야기는 김명수의 예상보다 더 안타까웠다. 수철의 아버지는 6개월 전 공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다. 하지만 일용직이었던 아버지는 산재 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아버지는 점점 더 아파졌다. 중학교 1학년인 수철과 여동생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려웠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가 어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중국집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왔다가 남은 음식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이렇게 왔다는 것이다. 수철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음식을 훔친 것은 잘못된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
김명수는 한동안 말없이 수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황한 수철이 말렸지만 김명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리를 했다. 맛있게 먹어라. 오늘부터는 더 이상 몰래 오지 말고 배고플 때마다 와서 얘기하고 먹어라. 수철은 눈물을 참으며 짜장면을 먹었다. 김명수는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이후로 수철은 더 이상 몰래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이면 식당 문을 두드렸고 김명수는 따뜻한 한끼를 내어주었다.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김명수는 수철의 사정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의 집을 찾아갔다. 경기도 부천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습기 찬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좁은 공간에서 수철의 가족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크레인에 치여 크게 다쳤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었기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 허리를 다쳐 걷기조차 힘들었고 의식도 종종 혼미해지는 상태였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동네 의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있었다. 여동생 수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또래보다 조숙해 보이는 아이였다. 학교가 끝나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픈 아버지를 간호했다. 김명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동생을 잘 챙기는 수철이가 대견했다. 밤마다 훔쳐온 음식을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아껴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김명수는 결심했다. 수철에게 주말마다 식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설거지를 도와주면 식사와 함께 일당을 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수철도 가족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수철은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 일했다. 설거지는 물론 바닥 청소, 테이블 닦기까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다. 김명수는 일부러 더 많은 음식을 포장해서 수철의 가족에게 보내곤 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수철의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도 수술비가 부족했다. 김명수는 고민 끝에 자신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합병증이 생겼고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 수철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동생 수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김명수는 그날 밤 수철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주말 알바는 계속해도 좋지만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수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김명수의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그는 수철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희망이었다. 수철의 생활은 바빠졌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동생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챙겼다. 이모가 가끔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집안일은 수철과 수진이가 해결해야 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김명수의 중국집에서 일했다. 피곤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다. 김명수는 수철에게 단순히 일만 시키지 않았다. 바쁘지 않을 때면 숙제를 도와주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특히 수학을 잘하는 김명수 덕분에 수철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꼴찌에 가까웠던 성적이 중간 정도까지 올랐다. 어느 날 김명수는 수철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수철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때 그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자신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김명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다. 119 구급대원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응급구조학과를 나와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김명수는 수철에게 특성화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를 추천했다. 거기서 기초를 배우고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했다. 수철은 눈을 반짝이며 그 말을 들었다. 그때부터 수철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김명수에게 물어보았다. 수진이도 오빠의 변화를 느꼈다.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오빠를 보며 자신도 노력하기 시작했다.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김명수의 중국집은 그들에게 제2의 집이 되었다. 주말이면 그곳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따뜻한 밥도 먹었다. 김명수는 종종 수철과 수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놀이공원에 가서 실컷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수철은 마음 한켠이 아팠다.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김명수가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수철의 성적은 상위권에 들었다. 담임 선생님도 수철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특성화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수철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다. 꼭 성공해서 김명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수철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소방안전과에 합격한 것이다. 김명수는 수철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집 문을 닫고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으로 수철과 수진이를 위해 케이크도 사왔다. 수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이하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은 바빴다. 전공 수업은 물론이고 일반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다. 수철의 목표는 응급구조학과 진학이었다. 전문대가 아닌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했다. 주말에는 변함없이 김명수의 중국집에서 일했다. 김명수는 이제 수철을 완전히 믿고 가게 일을 맡겼다. 수진이도 중학생이 되어 오빠처럼 열심히 공부했다. 이모가 가끔 찾아와 생활비를 보태주었지만 여전히 살림은 빠듯했다. 하지만 수철은 불평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도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 아침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수철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위해 더욱 매진했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고 방과 후 수업도 빠지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수철의 사연을 알고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해 주었다. 응급처치 동아리에 들어가 실습 경험도 쌓았다. 김명수는 수철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한때 음식을 훔치던 소년이 이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김명수는 수철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자신의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수철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다. 어느 날 수철은 김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방서에서 실습하는 동안 119 구급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들은 응급구조학과를 나와 구급대원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수철은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했다. 김명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철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단순히 구급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응급구조사가 되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빛났다. 아버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수철의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은 폭풍과도 같았다. 일반 교과 공부는 물론이고 응급처치, 자격증 시험 준비도 병행해야 했다. 주말에도 오전에는 김명수의 중국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다. 하지만 수철은 지치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오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집 일도 가끔 도와주러 왔다. 김명수는 이런 남매를 보며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자라는 모습이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김명수가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큰 고비는 넘겼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기는 힘들어졌다. 수철은 매일 병원에 들러 김명수의 병간호를 했다.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은인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김명수는 오히려 수철을 걱정했다. 자신 때문에 수철이 공부에 지장을 받을까 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수철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틈날 때마다 의학 서적을 읽었고 간호사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해 물어보며 배웠다. 수능날이 다가왔다. 김명수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수철은 마지막 벼락치기에 돌입했다. 시험 전날 김명수는 수철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끝까지 돕겠다고. 수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은 생각보다 잘 봤다. 수철은 목표했던 대학의 응급구조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다. 김명수는 수철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식당 문을 닫고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직접 케이크를 사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수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응급구조사가 되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언젠가는 소방공무원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김명수는 묵묵히 듣다가 말했다. 내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수철은 응급구조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해부학, 응급처치학, 병리학 등 어려운 전공 과목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했다. 실습 시간이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했고 교수님들도 수철의 열정을 알아봤다. 등록금은 큰 문제였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수진이의 학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김명수는 망설임 없이 등록금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수철에게 말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아도 된다고. 수철은 그 말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주말에는 여전히 김명수의 중국집에서 일했다. 김명수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방일은 줄였지만 가게는 계속 운영했다. 수철은 이제 홀서빙부터 주방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단골 손님들은 수철을 보며 김명수의 아들이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김명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었다. 수철은 실습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처치하는 법, 구급차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법,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법까지. 때로는 힘들고 무서운 순간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학과 진학을 목표로 했다. 수철은 틈나는 대로 동생의 공부를 봐주었다. 남매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갔다. 어느 날 실습 중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난 노동자를 이송하는 과정이었다. 환자의 상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철은 실습생임에도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도왔고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수철은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에 울었다. 4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김명수가 수철을 불렀다. 이제는 중국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은퇴를 생각한다고. 수철은 마음이 아팠다. 이 중국집은 자신의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김명수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수철은 더욱 바빠졌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준비와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제 중국집은 없었지만 김명수는 자주 수철의 자취방을 찾아와 밥을 해주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철은 그런 김명수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은인 덕분이라고. 졸업 후 수철의 생활은 더욱 치열해졌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무사히 취득했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의 벽은 높았다.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했다. 수철은 자격증 취득 후 임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수진이는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수철은 자신의 월급에서 절반을 동생 등록금으로 보탰다.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동생이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바랐다.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김명수도 가끔 용돈을 보태주었지만 수철은 최대한 받지 않으려 했다. 첫 번째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수철은 고배를 마셨다. 아쉽게 2점 차이로 떨어졌다. 낙담도 잠시. 수철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병원 일을 마치면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체력 시험을 위해 새벽 러닝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명수는 그런 수철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었다. 2번째 시험. 이번에는 체력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수철은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병원 일이 끝나면 체육관에서 훈련했다. 소방공무원 출신 트레이너에게 개인 지도를 받으며 체력을 키웠다. 쉬는 날에도 운동장을 뛰었다. 마침내 3번째 도전에서 수철은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수철은 곧장 김명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김명수의 품에 안겨 울었다. 10년 전 그날 추운 밤에 음식을 훔치던 소년이 이제는 당당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있었다. 김명수도 눈물을 흘리며 수철의 등을 두드렸다. 소방학교 교육은 고됐지만 수철은 누구보다 열심히 임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그는 자연스럽게 구급대원 과정을 지원했다. 교관들도 수철의 실력과 열정을 인정했다. 수료식 날 수철은 당당히 최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다. 발령받은 곳은 다행히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소방서였다. 스문의 시간 막교대의 근무는 힘들었지만 수철은 행복했다.
출동할 때마다 긴장되었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퇴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명수의 집에 들렀다. 이제는 혼자 사는 김명수의 건강을 체크하고 집안일도 돕고 함께 식사도 했다. 수철은 종종 자신이 출동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명수는 그런 수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둘은 이제 진짜 부자지간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다. 수철은 자주 그래왔듯 김명수의 집으로 향했다. 요즘 들어 김명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심해졌고 예전에 겪었던 심근경색의 후유증도 있었다. 수철은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도왔다. 김명수의 집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비상키를 이용해 들어간 수철은 바닥에 쓰러진 김명수를 발견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구급대원으로서의 훈련된 본능이 발현되었다. 재빨리 의식과 호흡을 체크하고 상태를 파악했다. 다행히 빠른 발견으로 큰 위험은 넘겼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수철은 구급대원의 눈으로 김명수의 생활을 꼼꼼히 살폈다. 약은 제때 먹고 있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일을 계기로 수철은 김명수에게 제안을 했다.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던 김명수였지만 수철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동의했다. 수진이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는 함께 살면서 은인을 보살피고 싶었다. 수철은 퇴근이 없는 날이면 김명수의 건강 체크를 했다.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 복용을 확인하고 산책도 함께 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집안 곳곳에 위험 요소가 없도록 정비했고 응급 연락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했다. 힘들 때면 수철은 생각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김명수가 해주었던 것들을 한밤중에 훔쳐 먹던 음식을 눈 감아준 것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켜준 것, 대학 등록금 보증을 서준 것까지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다. 수진이도 간호사가 되어 종종 찾아와 김명수의 건강을 챙겼다. 남매는 서로 교대로 김명수를 보살폈다. 명절이면 셋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수철은 출동할 때마다 생각했다. 자신이 구하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자신에게 김명수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했다. 한밤중에 훔쳐 먹던 음식을 통해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진 것이다. 5년이 흘렀다. 수철은 소방서에서 인정받는 구급대원이 되어 있었다. 신참 대원들의 교육도 담당했고 특히 응급처치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수진이도 대학병원 응급실의 베테랑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다. 김명수의 건강은 남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으로 안정을 찾았다. 산책을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이웃들은 그를 의사 아들을 둔 복받은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수철은 출동 중에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 한 중국집에서 쓰러진 노인을 이송하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20년 전 자신처럼 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던 아이를 도와주었다고 했다. 수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는 김명수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수철은 김명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 자신은 그저 눈앞에 있는 배고픈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수철은 문득 떠올렸다. 자신이 처음 구급대원을 꿈꾸게 된 계기를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달려온 구급대원들의 모습에 반한 것이었다. 비록 아버지는 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김명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명수의 생일이 다가왔다. 수철과 수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를 만든 것이다. 2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은 인터뷰들로 가득한 영상이었다. 영상을 보던 김명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수철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한 끼 훔쳐 먹던 소년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그 마음이 제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줬다고. 김명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수철이를 붙잡은 것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 끼 도둑질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이다. 수철은 오늘도 구급차에 올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간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김명수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 끼 훔쳐 먹던 배고픈 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김명수가 있었다. 피보다 진한 이들의 인연은 이제 더없이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철이 김명수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